사실 지금 현재 비수기다 보니까 지금 비수기이기도 하고 지금 약간 조정기를 받고 있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서울이든 지방이든 아파트든 토지든 약간 비수기예요. 작년 요맘때도 비수기였고 재작년 요맘때도 비수기였고 네, 겨울은 항상 약간 비수기인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지금이 이제 비수기이긴 한데 하락폭이 지금 좀 더 2014년부터 2018년 비교해보면 지금 좀 하락폭이 좀 센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세죠. 작년보다. 네. 아무래도 아까 지금 아무래도 좀 공급이랑 좀 규제랑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올랐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서울 아파트가. 이건 뭐 지금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좀 많이 무서우실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2018년 9월에 사신 분들, 서울 아파트 특히. 지금 거의 이제 꼭지에 잡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 막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잡으신 분들이 9월에 잡으신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것 같고, 지방 아파트나 경기도 남부 지방 2016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역전세에 지금 고생하실 것 같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의 빌라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뭐 오르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매매가랑 전세가랑 같거든요. 심지어 전세가가 높은 그런 플러스를 하면 높은 거니까 일단 뭐 거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일단은 첫째로 뭐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땅값이 한 2천 정도 돼요. 땅값이. 건축비가 400만 원이면 대충 이 투룸이 빌라가 지어졌을 때 얼마 들었는지 나오는데 건축주가 가져가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품이 없다는 것은 하락기에도 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견딜 수 있다. 2009년에서 2013년도까지 서울 아파트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도곡레슬, 강남 같은 경우 6, 7억 이렇게 떨어지고 분당 그때 버블세븐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초토가 나왔어요. 평촌도 막 이상 없이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서울 빌라는 생각보다 안 떨어졌어요. 그때는. 빌라들은 거의 그 가격대 2억대 중위 가격에서 거의 이제는 머물렀죠. 거의 이제 2배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많으니까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빌라는 대부분 실수요거든요. 빌라 투자한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그쵸? 저는 주변에 빌라 투자한 사람 못 봤어요. 없죠? 이 주변에도 없는 것 같고. 빌라 투자한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대중성이 안 돼 있고, 진입장벽이 높고, 그 다음에 규격화가 안, 59, 84라는 규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죠, 빌라 투자는. 그래서 거품이 끼기도 쉽지가 않아요, 빌라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도권 말고 지방에도 투자해 보셨어요? 지방은 아파트 하죠. 아파트만? 왜냐하면 서울 빌라가 가장 싸요. 아파트 대비 빌라 가격을 비교해보면 서울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아파트랑 빌라 차이가.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억 이하밖에 차이가 안 나요. 2배 정도? 2배 아니면 그 이하로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같은 돈이면 아파트 투자하는 게 낫죠. 지방은.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아파트가 낫죠. 굳이 같은 갭으로 빌라 하는 것보다 아파트 투자하는 게 낫죠. 지금 얘네 보시는 안 나거든요. 아파트랑 빌라랑 생각보다. 그러면은 서울 도심 말고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도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그냥 서울만. 무조건 서울인만. 서울이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이런 데랑 서울 중심부 뭐 용산, 성동구 이런 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역세권의 빌라랑 경기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 빌라들도 가격이 좀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빌라에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주택에 사는 사람이 빌라로 이사를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새 빌라라면?
빌라는 사실, 주택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네. 빌라를 내 집 마련해서 이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빌라에 사는 분은 아파트에 이사 들어오고 싶어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빌라는 실거주보다는 그냥 거쳐가는 거죠. 그냥 전세로. 전세로. 전세로 이제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려야지라는 수요들이 많아요. 빌라는. 그래서 빌라는 이제 거쳐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이고, 빌라는 뭐,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죠. 왜냐면 여태까지 안 올랐으니까, 빌라는 사면 안 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전세로 살아야 되니까. 전세로 거쳐간다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매도할 때 매수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저는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LTV가 낮고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그래도 80%는 해주거든요. 서민들은 돈도 없고, 돈이 부족하고, 어떻게든 살림을 꾸려야 되고, 깨끗한 집에 살고 싶으면은 신축 빌라 굉장히 좋은 대안이거든요. 같은 2억대면은 오피스텔, 5층짜리 오피스텔 사느니, 그냥 서울에 있는 빌라 사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살림은 차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빌라들을 전세가는 저는 자꾸 저는 받쳐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수요들이 꾸준히 나오니까. 아파트는 갈 수 없고, 그렇다고 경기도에는 구축 아파트 가느니 서울의 투룸이나 3룸 2억대 빌라에 사는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현재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랑 전세랑 세팅을 해서 나중에 팔아도 되는 거죠. 투자자한테. 같은 갭으로 붙여서. 출퇴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도심으로 들어와서 새 빌라에 매입을 해서 거주하는 곳도 꽤 수요자가 생길 거예요. 최근에 아시는 후배, 네. 가 송파구에 올 초에 결혼을 해서 원룸을 매입해서 들어갔거든요. 원룸을 매입을 했어요? 아니야, 빌라요, 빌라. 빌라를. 예, 송파구에. 송파구 빌라는 좋죠. 예. 송파구 빌라는 많이 올랐어요. 콘돔 점프님이 가성비 좋은 빌라의 연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빌라가, 요즘 빌라들은 다 작게 지어요. 요즘에 투룸 같은 경우는 약속한 것처럼 29.9 스퀘어미터 해가지고 29.9 스퀘어미터로 해서 딱 그 이하로만 다 짓거든요. 딱 29.9. 그건 이제는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주차 대수 때문에 그래요. 주차 대수 때문에. 주차 대수 때문에. 네, 주차 대수 때문에 29.9가 넘어가면은 0.8대를 확보해야 되고 29.9는 0.6대만 확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29.9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럼 1대1 주차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1대1 주차가 안 되잖아요. 1대1 주차가 안 되죠. 투룸이 많은 빌라는 1대1 주차가 안 돼요. 야. 네, 1대1 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빌라 1대1 주차 찾기 힘들어요. 요즘 주차,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사람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1열 주차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도 그래도 1열 주차 하게끔, 1세대 1주차 하게끔 만드는 빌라들이 있어요. 그런 빌라들. 네, 그런 빌라들이 있어요. 완판이 빨리빨리 하고, 다른 빌라 지어야 되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가성비 좋은 빌라 연식은, 일단 요즘 빌라는 작으니까, 작은 단점은 있지만 깨끗하죠.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살기 좋아해요. 근데 옛날 빌라 같은 경우는 커요. 예전에는 좀 크게 지었어요, 빌라가. 서비스 면적이 좀 많죠, 빌라가. 네, 지금처럼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인구 밀집도가 그때는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좀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예전의 빌라들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크지만 하지만 낡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즘 빌라는 작지만 깨끗하다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가성비 좋은 빌라는 결국에 나는 정말 이 주변이 다 작고 신축 위주로만 있으면은 또 10년 이상 지난 큰 빌라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깨끗하다면 물론 좀 수리를 좀 해야겠죠. 아니면은 나는 정말 역세권에 신혼부부 타겟으로 빌라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신축 투자 해야죠. 그렇게 되면 3년 이내 신축 빌라 투자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죠.